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겨울마다 꺼내 입는 남편의 외투. 그 안에서 나는 아직도 그의 숨결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래된 물건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잊고 지낸 옷, 낡은 사진, 한 장의 쪽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랑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여성이 낡은 외투 속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의 불씨를 이어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겨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전자 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계절. 나는 장롱 깊은 곳에서 남편의 회색 외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묘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 냄새와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섞인 그 사람만의 향기. 그 외투는 해마다 꺼내지만 결코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단추 하나는 떨어지고 어깨는 닳아 반질거렸지만 그 옷을 만지는 순간마다 마치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죠. 남편은 평생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 대신 그는 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말없이 손에서 빼앗아 들고 이건 내가 하지 한마디로 끝내던 사람. 비 오는 날이면 먼저 나가 우산을 펴들고 내 머리 위에 살짝 씌워주던 사람. 그런데 그때의 나는 그런 행동이 사랑의 언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 없이도 그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린 20살 중반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철물점의 젊은 점원이었고 나는 옆집 세탁소의 딸이었습니다. 비 오는데 그냥 가요. 우산도 없잖아요. 그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던 그날 나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후엔 큰돈이 없어도 웃음이 많았죠. 새벽에 같이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내다 팔고 비 오는 날엔 좁은 집 안에서 2개의 머그잔으로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여보, 다음 생엔 우리 꼭 부자로 태어나요. 부자 말고 그냥 다시 당신 남편으로 태어날래요. 그 한마디에 나는 평생을 걸어도 모자랄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죠. 남편은 늘 손이 거칠었습니다. 철물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느라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루는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손은 꼭 나무 껍질 같아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이 손이 당신 밥 먹게 해주는 손이잖아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 구멍난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그 모든 게 힘들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면 따뜻했죠. 사람이란 늘 같을 수 없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종종 다퉜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괜히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그의 무뚝뚝함이 답답했고 그는 내 잔소리가 지겹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도중 그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를 뒤집어 놓고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따뜻한 콩나물국과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미안하오. 나도 어제 좀 심했소. 콩나물국 끓였으니 식기 전에 드시오. 그 한 줄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봄이 오면 우리는 뒷산에 올라 나물 캐던 부부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흙을 파며 늘 말하곤 했죠. 이거 봐요. 세상엔 이렇게 조그만 풀도 제철이 있대요. 그의 손끝엔 흙이 묻고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그 모습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물 무침에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늙어가면 참 좋겠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일 줄 알았죠. 그렇게 영원히 함께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던 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갔고 며칠 후 들은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미 병이 깊게 퍼져 있었던 거죠. 그는 끝까지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에도 곧 나을 거야라며 내 손을 꼭 잡던 사람. 내가 울면 오히려 괜찮다. 울지 마. 나 진짜 괜찮아. 하던 사람. 그의 마지막 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지 마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남은 건 침묵과 외투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포근했던 오후였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외투를 꺼내 햇살에 말리려다 주머니 속에서 뭔가 단단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손끝으로 꺼내보니 구겨지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거기엔 낯익은 글씨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말로는 다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약간 기울어진 시옷의 획. 볼펜 자국이 눌려 종이가 살짝 울퉁불퉁했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 쓴 걸까? 왜 이제야 내 손에 닿은 걸까?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3일. 남편이 병원 진단을 받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날 아마 병원에서 혼자 돌아오며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둔 채 나에게 건네지 못하고 떠난 거겠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그의 사랑이, 그의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내 옆에서 말을 거는 듯 했죠. 괜찮아, 여보. 나 이제 아프지 않아. 그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해서 나는 불을 끄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지만 창가에 걸린 그의 외투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외투 자락을 건드리며 그의 손길처럼 내게 닿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도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마음 덕분에 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에 외투를 걸어두었죠.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그 자리에 외투가 있으면 남편이 함께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커피 향이 참 좋죠? 혼잣말처럼 말하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는데 이제는 그 외투 덕분에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부재가 아닌 존재의 흔적을 느끼며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옛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셔츠를 다리던 나를 보며 늘 말했죠. 그거 주름 안 펴져도 괜찮아요. 당신 손이 닿으면 그게 다 다림질이죠. 그 말이 그땐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압니다. 그의 사랑은 늘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 코트 누구 거예요? 할아버지 거야. 겨울마다 입던 옷이지. 손주는 외투를 만지며 코끝을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지.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 이 아이에게도 이어지고 있구나. 시간이 흘러 또 다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외투를 꺼내 햇살에 말리고 편지를 액자에 넣어 안방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편지는 내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괜찮다, 잘 살라는 그 한 줄의 말이 내 삶의 기둥이 되었죠. 예전에는 겨울이 오면 마음이 얼어붙었지만 이제는 미소로 맞이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그의 따뜻한 마음이 더 또렷해지니까요. 요즘 나는 아침마다 공원을 걷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마치 그가 내 옆에서 함께 걷는 듯 하거든요. 이제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늘이 맑은 날이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의 대답을 상상하죠. 그러게, 당신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네. 혼자 식탁에 앉아도 외롭다는 생각보다 그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는 떠났지만 내 일상 속에는 여전히 그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물어보죠. 아주머니, 그 외투 아직도 간직하세요? 그럼요. 저 사람하고의 대화 창구거든요. 사람들은 웃지만 나는 진심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가 내 곁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는 외투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눈이 살짝 쌓인 흙길 위에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외투 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그의 마음은 지금도 이 외투 속, 내 마음 속,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외투를 다림질하며 말합니다. 당신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그 사람의 미소를 본 듯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속삭입니다. 여보, 올해도 함께 겨울을 나자.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그의 웃음소리.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흰 빛이 스며들고 햇살이 내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잘 살고 있어요. 올해도 당신과 함께 겨울을 보낼게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그 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건 속에 남습니다. 한 벌의 외투, 한 장의 편지, 그 속에 담긴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뀔 뿐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